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노동현 앵커를 대신해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말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자신의 6살 난 친아들을 20여일간 집 안에 혼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아이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엄마가 사라진 사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건물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다른 경찰차도 뒤이어 도착합니다. 지난 8일 밤 8시쯤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난 친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친모 A씨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20여일간 외출했다가 지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어 지인이 아동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동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습니다. 음식도 혼자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우리 가도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 안 보이지 한 달 된 것 같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동은 굶어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왜소한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했고 한 달 전 이혼했습니다. 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들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서울의 또 다른 지인의 집에 아들과 함께 머무르기도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때린다는 지인의 학대 신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001명으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00명대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1,700여 명 감소한 3,677명이 신규 확진돼 지난 3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서도 4,222명이 추가 확진돼 전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세종에서도 1,10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진행됐던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되고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만 시행됩니다. 지난 주말 서산시 일대를 휩쓴 산불은 40여 헥타르를 불태우며 20년 만에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복구를 위한 피해 조사도 속속 시작됐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받을 수는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서산시 운산면의 산불 피해 현장, 뼈대만 남은 창고는 검게 그을린 가재 도구와 무너져버린 지붕 조각들로 어지럽습니다. 집 뒷마당 창고가 폭삭 주저앉은 모습에 83살 이승용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 참담한 건 말도 못하지. 이 할아버지도 맨날 울다 보는 거. 어떻게 해볼 장사가 없죠. 서산 산불 피해 잔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주민들도 마을로 나서 피해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크게는 주택과 농기계가 모두 타버린 집부터 작게는 전신주와 키우는 농작물이 불에 타버린 경우까지 피해도 다양합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져 등록되지 않은 건물들도 있다 보니 주민들은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나 집을 잃은 5명의 이재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을 비롯해 새롭게 살아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막막하고요. 예. 가능하다면은 정부라든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조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산불 진화헬기 39대, 인력 2천여 명이 동원된 이번 서산 산불은 20년 만에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는 산불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전담 직원을 지정해 구호품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조립식 주택을 비롯해 주거비 지원까지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 많아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공사계약 취소와 건설사 교체 요구 움직임이 대전 지역 주택사업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5,200여 가구 규모의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시행사인 유토개발은 시공을 맡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최근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HDC 현산과 GS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탐방 1구역 재건축 조합도 조합 총회 등을 거쳐 HDC 현산의 브랜드 제외 여부와 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 중구 선화동의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이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콘크리트 타설 도중 바닥판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어 부실 공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다친 근로자 4명 중 50대 근로자 1명은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은 2,500억대로 현재 50억 이상 공사 현장에서 6개월 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의 계룡시 입점이 무산되면서 계룡시 전체가 이케아 쇼크에 빠진 가운데 계룡의 아파트값이 8년 만에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고 인근 대전 서남북권과 논산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데요. 행정당국과 LH는 사태 수습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계룡시 의회에서 시의원들은 이케아 유치 좌절로 시민들의 상실감과 대실지구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케아가 토지를 사들인 뒤 6년간 착공을 안 하고 잠금 납부를 미룬 점을 들어 유치 실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2억여 원 되는 잔금을 오랜 기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을 보며 어떤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하셨나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시는 이케아 측에 적극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복합 쇼핑몰 등 대안 마련으로 시민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문화, 운동, 휴식 공간이 입주할 수 있는 토지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케아를 성장 동력으로 예상하고 막대한 행정적 지원까지 해온 상태여서 계룡시와 시민들의 허탈함은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룡시와 LH는 이케아가 들어서면 연간 수백억 원대의 매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입점 무산으로 도로와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만 들인 셈이 됐습니다. 계룡시의 부동산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4만 7천여 제곱미터의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건너편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신축 대형 상가를 찾는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분양을 받고 프리미엄을 주고도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들어올 때는 이케아 이슈가 있었으니까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케아 효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계룡시의 아파트값이 무려 8년 3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인근 대전 관저동, 논산까지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의 무책임한 사업 중단,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만든 문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가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노조 계좌에서 3년간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노조 위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업무 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노조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충청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지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대전역에서 세종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BRT B1 버스의 이름은 바로 타지만 장애인은 바로 탈 수 없다며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시도 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을 가능케 하고 시외 고속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10월 B1버스 노선에 휠체어 2대까지 탑승할 수 있는 2층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TJB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선거구별 관전 포인트와 출마 예상자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좀처럼 연임시장을 보기 힘든 대전시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은 민선 2기 홍성기 시장 이후 한 번도 연임시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선은 물론 3선 연임까지 흔한 지방선거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인데 이번에도 현직 시장의 재선 여부는 쉽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지난 3월 치러진 대선 결과 때문입니다. 당시 대전 시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3%로 크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대전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첫 패배였다는 점이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보수정당 후보가 대전 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건 2007년 이명박 후보 이후 처음입니다. 위기에 내몰린 민주당에선 허태정 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선수 교체를 외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원동력으로 12년 만에 대전시장 탈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성효 전 시장을 비롯해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과 장동혁 전 대전시당위원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는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력 주자였던 박성효 전 시장이 동일 선거구 3번 낙선자 공천 배제 원칙에 따라 경선 탈락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컷오프 결과에 따라 박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대전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박상래 국민의당 시당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국민의힘과 합당 시 후보 단일화가 예상되고 정의당도 대전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해 이번 대전시장 선거는 사실상 양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대전의 표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며 지방 권력까지 교체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주며 새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와 관련해서 여야 대전시장 예비 후보들이 허태정 시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종태 예비 후보는 허 시장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야구장 건립 문제에 하나 이글스와 야구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스포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효 예비 후보도 야구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한밭 운동장 철거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어제 허구현 KBO 총재와 함께 한화 이글스 홈 경기를 관람한 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오는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대전에서는 81명, 충남에서는 245명이 신청했습니다. 대전 5개구 기초단체장은 평균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광역의원 후보자는 28명, 기초의원 후보자 38명이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시장 8명 등 기초단체장 39명, 광역의원 62명, 기초의원 144명이 신청했습니다. 앞서 공천 접수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대전에선 구청장 16명, 광역의원 42명, 기초의원 49명 등 107명이 신청했고 충남에선 계룡 8명, 공주 7명 등 기초단체장 69명을 비롯해 356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서산 태안이 지역구인 재선의 성일종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는 등 권선동 신임 원내대표 체제 지도부 구성 안건을 추인했습니다.
신임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아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고 현재는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대전시가 입지면에서 최적 질환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은 대전시 우주정책 전략수립 용역 중간 보고에서 행정기능적 효율성과 우주기업 현황, 대전 우주 R&D 역량 등 6가지 지표에서 대전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며 입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